Saw you paint a picture of a face, a face that wasn't even close to mine. I know I shouldn't be in love. 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목동의 30년 된 아파트를 이제 새롭게 인테리어 해본 현장인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현장에 이제 소비자분이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에 진행하게 된 현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방식들이 다 구축으로 되어 있었어요. 컨센트 같은 경우도 110V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분배기 같은 경우도 분배기 조절기도 달려있지 않은 그런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5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 현장이 5층이에요. 기존에 한번 인테리어를 했던 집인데 구조를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탑층인 걸 이용해서 기존의 천장을 다 털고 복층을 만들어 놓은 현장이어서 일단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이제 구조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선 같은 것들이 이제 울퉁불퉁하게끔 되어 있었고, 단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서 기존의 천장이 박공형 구조였는데 박공형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진행하게 이제 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단열이랑 기존에 복잡했던 선들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주방의 구조가 굉장히 답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방을 좀 개방감 있게 연출할 수 있고, 복잡했던 천장의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차라든지 현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디자인한 현장이고요. 일단 저는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다르게 층고도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파트인데 주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현장을 또 이제 저를 믿고 소개를 해주셨던 클라이언트 분과 저를 또 한 번에 믿고 계약을 진행해 주신 클라이언트 분께 이쁜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도배 마감으로 진행을 했는데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도배를 했을 때도 페인트한 것처럼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좀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전 영상과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트로 하면 이제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페인트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현장은 좀 도배를 하기에 좀 더 적합한 현장이었습니다. 도배를 해도 훨씬 페인트한 것처럼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또 이제 어필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일단 현장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고, 신발장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 이쪽 부분은 벽이 가다가 차단기 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쪽이 있고, 이렇게 단차가 계속 지게 되는 꼬불꼬불한 형태로 되어 있었고, 이 현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좁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이 들어가는 공간이 저쪽 공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던 그 쉐입이 굉장히 꼬불꼬불 되어 있어서 이 좁은 현관이 더 좁아 보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맞출 수 있을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였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가벽으로 다 라인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고, 이쪽에는 차단기 함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 이쪽 부분이 비닐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을 통해서 거실 화장실을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장처럼 생긴 공간이 사실은 이제 창고입니다. 기존에 이제 방인데,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스토리지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장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도어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여기 방에 있는 부분이 복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 층고가 굉장히 낮죠. 지금 이 복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천장 층고가 입구 쪽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쪽 방에서 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때문에 기존에는 이쪽이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장이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계단을 조금 개조하면서 이 공간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쪽부터 이쪽까지 신발장으로 깨끗하게 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은 자녀방으로 들어가는 방 입구인데 여기도 방 문을 이 신발장과 1대1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빼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쪽은 또 이제 거실 화장실인데요. 지금 방이 여기 있고 거실 화장실이 여기 있고 이쪽 부분은 현관이고 신발장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끊는 라인이 중문도 여기는 설치되기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현관을 끊는 라인을 어디로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다 이제 보일러가 깔려 있기 때문에 현관 부분을 이제 낮출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신발을 여기서 꺼내서 또 이제 저쪽까지 걸어가셔서 신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현관의 라인을 이쪽으로 맞춰서 타일을 이쪽까지 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끝나는 현관을 이쪽까지 끌고 오면서 이쪽은 스토리지 공간이고 여기는 신발장 이렇게 해서 현관 부분을 좀 더 시각적으로 끌어내서 좀 더 현관이 좀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디자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이제 필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발장도 여기 있고 그 현관까지 동선이 좀 있기 때문에 신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벽 같은 걸 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쪽 부분은 다 필름으로 마감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책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TV를 놓지 않으시고 책장을 이렇게 짜서 위에는 사용하시는 책들 그리고 밑에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커다란 책 같은 걸 좀 보관하시려고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관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 확장을 한 부분이라서 우수관을 가리는 장을 만들면서 여기에 수납을 다 하실 수 있는 키 큰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 거실 같은 경우가 아까 현관에서 보여드렸던 곳보다 층고가 훨씬 높죠. 여기가 이제 박공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기존에는 천장 층고가 3m 이상 나오는 굉장히 높은 공간이었는데 차라리 천장이 똑같이 3m 정도로 높았으면은 깔끔하게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여기 확장 부위 천장 같은 경우는 이 내려온 만큼이 다 콘크리트 층입니다. 공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낮춰놓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콘크리트 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굉장히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천장은 조명 계획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천장 자체가 계속 그 계단이 져서 이제 공간을 나눠 먹다 보니까 거실과 주방 공간이 굉장히 좁아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과 대화를 통해서 여기를 이제 낮은 부분은 이제 여기보다 더 낮출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번 올라가는 부분에서 층고를 유지하면서 천장을 일자로 쭉 갈 수 있게끔 기존의 계단진 천장을 평평하게 디자인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존보다는 천장 층고가 제일 높은 곳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그리고 이미 이 아파트 현장은 천장 층고가 2600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답답해 보이지 않고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거실과 주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다 필름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를 필름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따가 주방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히든 도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시게 되면 이렇게 방화문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식탁이 이 위치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식탁 사이즈가 2300이 넘는 좀 굉장히 커다란 식탁이기 때문에 주방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고 식탁 조명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조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마그네틱 조명 같은 경우는 장점이 트랙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는 조명만 구매하셔서 바로 끼우시게 되면 일반인도 쉽게 이렇게 조명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맞는 조명들이 스포트도 있고 확산형 조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명도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이제 입맛에 맞게끔 이제 사시면서도 계속 교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답답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이 내력벽 기둥을 시작으로 이런 식으로 벽이 자리하게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방 이쪽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거실도 거실대로 더 좁아 보이는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력벽 기둥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아일랜드를 내력벽 기둥을 이제 뚫고 나오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아일랜드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되어 있던 이쪽에서부터 시작되는 턱은 천장을 일자로 만들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1자 주방을 디자인할 수 있었고요.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이 아일랜드 사이즈가 지금 1500에 3800이 넘어가는 아일랜드인데, 이쪽 부분은 이제 바 체어를 놓으시고 간단한 식사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도 제작을 하면서 최대한 옆면 잎이 마감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이제 이런 도어의 위치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다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깊이가 1500이기 때문에 양쪽 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쪽은 도배 마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도배 마감을 하면서도 바닥은 1:1 걸레바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 거실에 이 도배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말고는 다 필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필름과 가구 도어로. 이렇게 되니까 걸레바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도배로 하여도 페인트로 한 것처럼 고급스러운 주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기존에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이제 게이트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내력벽 기둥이 있고, 이쪽도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력벽 기둥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장으로 가려주게 되면서 키 큰 장과 냉장고장, 그다음에 이제 탕화부장까지 연결되는 이제 이런 수납장을 만들 수 있었고, 이쪽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 공간이 1200이 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나 3명이 들어와서 이제 요리를 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쾌적한 공간이 되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조 싱크볼을 사용해서 여기는 이제 설거지 하시고 그릇 같은 건 여기다 보관하시고, 아니면 야채를 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싱크볼을 2개로 이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쪽도 이제 메리푸드와 인덕션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사용한 인조 대리석이 그 하이먹스 오르라 제품인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민무늬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는 공간을 사용할 때는 이 오로라 제품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조금 참고해서 자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다 필름으로 하게 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도장 마감이 아니라 도배랑 필름 마감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도배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인덕션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싱크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이제 도배 마감이 된다고 하면 금방 훼손되고 지저분해지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 인덕션 공간에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옆에를 이제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이 공간도 애매해질 뿐더러 여기가 이제 마감재가 끝나는 라인이 되게 애매해지고, 오히려 거실과 주방에 만나는 이 라인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마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조 대리석을 여기에 다 마감을 한다면 비용이 또 어마무시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그리고 안방으로 향하는 슬라이딩 도어까지 필름으로 마감할 수 있고, 여기까지 할 거면 이제 저 끝까지 이 벽 라인을 전체 다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걸레바지도 사용하지 않고 물리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기 확장 부위에 발코니 도어까지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다 필름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구 도어도 이 필름통과 비슷한 색으로 샌드 그레이 제품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저는 디자인을 할 때 이 집에 좀 여러 가지 색감을 저희가 인테리어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를 저는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너무 많은 색깔을 집에 이미 많이 설정을 해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가구나 클라이언트 분께서 갖고 오시는 이제 가전제품들, 뭐 이제 조명들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색깔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또 그 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색감이 또 있기 때문에 집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단계에서는 많은 색깔을 쓰지 않고, 그렇다고 또 올 화이트로 하게 되면 집이 붕 떠버리게 되니까 색깔을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로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톤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구랑 이 필름 색깔도 비슷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쪽에 또 장처럼 보이는 숨겨진 도어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조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조 주방과 여기 선반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선반 같은 경우도 이제 죽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오픈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폴딩 도어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세탁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방 공간은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또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뭐 주방 집기라든지 아니면 또 조리 공간이 부족했을 때 뭐 이런 부분에 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계획을 해드렸고요. 이쪽이 안방입니다. 여기는 안방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침대를 이제 패밀리 사이즈 큰 걸 놓으시고 그다음에 TV를 보실 수 있게끔 벽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제 복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발목 센서 조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밤에도 자동으로 켜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고요. 이쪽 공간이 기존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생겼던 복층 공간입니다. 클라이언트 분께서 집을 구매하실 때 이런 복층 때문에 이제 구매하신 것도 큰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붙박이장은 최대한 리폼을 하는 식으로 제작을 하였고, 이쪽에 기존에 있던 난간을 다 제거를 하고 새롭게 손수침 부분도 필름으로 제작을 하고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현장을 진행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애정을 많이 갖게 된 현장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소개로 해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부부께서도 집을 너무 만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 진행하시면서도 집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고, 저도 그 애정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에 보답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현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애착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층고가 높은 아파트를 했을 때 가구를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층고가 2,300에서 400 정도 나오는 아파트보다 또 멋있는 주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또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도장을 하지 않아도 도배와 필름만으로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마감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걸 이번 현장을 통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목동 구축 아파트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